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6일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단체장 예비 후보자 출마 선언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별로 본격적인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2030 세대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광주와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는 170여 명. 20대 대선 직후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당의 전략 짜기도 분주합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는 24일 이후 공천 관련 일정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주부터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지역공천관리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나섭니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인데 광주광역의원 선거에 청년들끼리만 경쟁하는 청년 경쟁선거구를 지정하는 등 20, 30대 젊은 층의 정치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선거구마다는 여성 혹은 청년은 최소한 한 명 이상씩 꼭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성 청년, 그중에도 특히 청년의 지방의회 진출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앙당과 각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2030 청년층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우선 기초의회부터 진출을 해서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점차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다음 달 당내 선거를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지역민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15,31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와 광산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모두 8,461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3명이 나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6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학생들이 확진되면서 모두 6,85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던 전북 완주 바우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조선 후기 종교 박해 사실을 드러낼 사료가 일대에 남아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0년의 안식을 마친 뒤 지난해 9월 모습을 드러낸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한국 천주교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윤지연 이 세 복자의 유해가 유물이 우연하게 발견된 곳입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에 또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게 했던 문화재청사나 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5월까지 이 일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완주 바우베기에서 발견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이곳에 처음 묻혔는지와 인근 초남이 성지 일대에 추가로 묻힌 유해가 있는지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추가적인 순교자 군인의 유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토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지금 발견된 순교자분의 유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료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는
곧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한국 천주교의 유적과 유물은 이미 우리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초남이 성진의 순교자 유한검의 생가 등 전북 지역 주요 종교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도인 충남 부여군이 시가지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부와 함께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국남지를 활용해서 순천을 능가하는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전방송총국 서영준 기자입니다. 부여를 관통하는 백마강 둔치의 대규모 억새단지. 흰 억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국남지는 해마다 봄이 되면 분홍색 홍련과 순백색의 백년이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냅니다. 낙화암을 품고 있는 부소단과 백제시대 절터인 정림사지도 백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명소입니다. 부여군은 이들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해 부여읍 시가지 전체를 정원 박람회가 열린 순천을 능가하는 거대한 정원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백마강 둔치 130헥타르에 국비 등 350억 원을 투자해 백제와 교류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원 등 7가지 주제의 정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국가 정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소산, 국남지, 정림사지를 셔틀버스와 미니열차로 연계해 240헥타르가 넘는 거대한 정원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백제 역사에만 의존한 정체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에 주민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부여군은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밤에 광주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 3도, 담양 4도로 쌀쌀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순천과 광양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2도, 영암 15도, 해남과 완도 1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회복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오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새 정부 대선 공약인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핵의학과, 광기술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추진 전략과 핵심 기반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의학원의 총 사업비를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암 치료를 위한 3대 입자선 치료, 감마선 멸균, 방사능 비상진료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합니다. 광주시는 행정과 사무, 사회복지 등 17개 직렬에서 8급과 9급 지방공무원 417명을 선발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광주시는 또 내일부터 4월 동안 올해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도 접수합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9개 도시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민간자본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휴식처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공원 등 9개 공원에 속해 있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669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서 훼손지 100만 제곱미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우남산 공원과 영산강 구간 등 산책로 4곳을 연결하고 공원 안에는 문화센터와 물놀이장, 캠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